안녕하세요. 유형벌 20분 순삭의 송승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합집합과 어떤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차집합과 여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집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집합은 이제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집합의 일단 표현 방법을 먼저 볼 건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A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C를 위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요,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전체 집합은 이제 뭐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U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 안에 이제 가둬 놓으시면 되는데요, A라는 집합이 여기 존재한다면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는 의미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말 그대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차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차집합은 이제 우리가 표현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빼기 형태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빼기라고 해서 단순하게 진짜 빼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5개 있고요, B라는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A 빼기 B라고 하면 분명히 2개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빼기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서 A랑 B랑 겹치는 거를 빼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의미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원소의 개수를 직접 구하는 연산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한다면 B 빼기 A라는 부분은 A에서 A 빼기 B죠. A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B랑 겹치는 요놈 있죠, 요놈? 요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A 빼기 B는 반드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명제에서도 발레라는 부분을 배울 텐데 그 부분을 A 빼기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 간단하게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좀 연산을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숙지를 하셔야 되는 연산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산은요, A에다가 교집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는 A도 있고요, 합집합도 있고 B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지금 A한테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B한테 적용을 해줘가지고 첫 번째는 A 교 A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A 교 B라고 하시고 이 중간에 합집합은 그대로 발라주시면 이렇게 분배를 한 꼴이 되겠죠. 근데 수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인수분해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A교랑 A교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묶어준다 생각하시면은 나머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두 번째는요, A에다가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즉 한마디로 교집합이 있고 여집합이 있으면 이 두 개 동그라미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A 빼기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교집합의 여집합이 빼기로 바뀐 거랑 다름이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꾸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빼기가 보이자마자 교집합을 하고 여집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 두 개를 뒤집어서 보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쪽 그 교집합의 한쪽이 여집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런 꼴로 만들어서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쌤이 교회 여집합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교회 여자라고 외워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쌤이 만든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암기가 좀 힘들다라면 이렇게 교회 여자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세 번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 여자, 즉 한마디로 A 빼기 B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연산으로서 생각한다면 A에서 A, 교, B를 뺀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로 볼 수 있냐면 A 합집합 B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B집합을 뺐다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숙해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A 여집합에 여집합을 한다는 거는 반대의 반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서 우리는 A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요, 이 구성원 한 마리 한 마리를 전부 다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A는 A 여집합 반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같은 경우는 교집합 바꾸고 B의 여집합입니다 라고 해주시고요. 거꾸로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5가지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8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8까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자, 지금 1번 보시면 오랜만에 해보죠. A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봤네요. 4개가 되는 거니까 맞죠? 자, B 빼기 A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B가 가지고 B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B에서 A하고 겹치는 거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자세히 보니까 B는 2, 3, 5, 8을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A랑 겹치는 게 2하고 3하고 이렇게 2개가 겹치네요. 그럼 나머지는 5, 8이 남으니까 그 5, 8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B에서 A를 뺐다면 B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결국에는 B 빼기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A 빼기 B는 A의 부분집합이 나올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은요, B의 여집합이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1부터 8까지 중에서 2, 3, 5, 8을 제외하면 1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도 있어야 되고요. 7도 있어야 됩니다. 오, 제대로 있네요. 자, 4번은 반대니까 그냥 A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겹치는 게 1이 없는데 왜 1을 썼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A는 이렇게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4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똑같은 원소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A 빼기 B는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169라는 녀석은 A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1은 이미 있으니까 이 A가 6이 되면서 4A-3이 9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A가 9가 되고 4A-3이 6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봤을 때 왠지 모르게 1번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2A가 6이라면 A는 3으로 본다는 건데 3을 여기다가 똑같이 넣게 되면은 9가 되는 거 맞잖아요. 아, A는 3으로 보는 거구나. 그러면 B집합이 완성이 되고 그 B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B는요 4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하면 5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1도 가능해서 더하면은 정답이 20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는요, 집합의 연산이란 문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시죠? 자, 일단은 요 녀석은 교회 여집합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는 게 좀 더 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하는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자, A라는 부분하고
B의 여집합하고 합해주세요 이런 거니까 뭐 A도 색칠하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부분도 그냥 같이 색칠을 해주시면은 결국에는 여기 전체적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원소가 얘네들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교집합의 여집합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는데 쌤이 그거를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색칠할 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그려보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1, 2, 3, 4, 5, 6하고 4, 5, 7, 8하고 뭔가 관련성은 전혀 없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겹치는 게 보일 거예요. 4하고 5가 겹치게 되겠죠. 이 4하고 5는 어디 부분에 이제 들어갈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하고 5라는 부분은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게 무슨 문제냐면 B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B의 여집합이 되는 부분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같이 골고루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놈이 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되겠죠. 방금 얘기했듯이 이 부분 빨간 색깔, 이 부분 파란 색깔이라고 한다면 겹치는 게 4, 5가 있다는 거는 지금 B의 여집합도 빨간색, 파란 색깔 겹치는 부분이니까 4, 5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 두 개 더하면 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그려주시는 것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 쭉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못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 이렇게 어떤 모양을 뜻하고 있는 약속하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자체를 그림의 패턴으로 이제 인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연산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런 공집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참으로 난감할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연산으로 생각을 하고 푸시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될 거예요. 그림으로는 좀 힘드니까. 나머지는 그림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연산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공집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림으로 표시는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연산으로서 여기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A 합집합 공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는 A 여집합의 합집합에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갈게요. 전체 집합이 되겠다. 자, 이 부분 먼저 해석하면 A가 되고요. 이 부분은 U가 돼서 결국에는 겹치는 거는 A라고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림이나 연산이나 뭐든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A하고 A이기 때문에 여기는 A가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A의 여와 A의 여와 합하면 A의 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집합이니까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연산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A랑 A 여집합을 하게 되는 첫 번째 가로는 전체 집합 U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냥 해볼까요? A의 여집합이고 여기는 A의 여의 여이니까 A가 돼서 결국 여기도 U가 돼서 결과적으로 전체 교집합이니까 전체가 되겠네요. 자, 4번도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A랑 전체랑 합집합하면 U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라는 부분하고 전체의 여집합은 없는 거죠. 그래서 A 여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A 여집합이 돼야지 A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집합의 연산하고 부분집합의 어떤 관계를 같이 섞여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A도 있고 B도 있는데요. 일단 요 조건은 누가 봐도 아시죠? 자, 겹치는 게 X가 나왔다라는 말은 X가 약한 놈이다 해서 X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 통째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합집합했는데 x가 나왔다라는 말은요, x가 좀 더 큰 거예요. a 빼기 b라는 부분. 그러면 a 빼기 b라는 부분과 a라는 부분의 원수를 좀 아셔야겠네요. a 빼기 b는 a가 갖고 있는 이렇게 8가지 중에서 b하고 겹치는 걸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1 제외, 3 제외, 5 제외, 7까지 제외해 주시면 2, 4, 6, 8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는 어쨌든 1부터 8까지 존재하고요. 그러면 x의 부분집합 개수를 물어본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1부터 8까지 원수 중에 2, 4, 6, 8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체 몇 개냐? 그러면 뭐 한 4개 정도 남겠다. 맞죠? 4개는 운명이 결정이 되고 4개는 운명이 이제 결정을 해 주겠죠? 그래서 정답은 16개입니다. 이렇게 섞어준 문제도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대한 나머지 부분. 자, 이제 2문제 정도만 남겨두셨는데요. 자, 이런 문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 문제 2문제 준비했습니다. 이 2문제를 푸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가로는 나중에 하고 이 마지막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1번은 A하고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색칠되어 있는 게 A 중에 일부분은 돼야 돼요. A 말고 다른 부분이 조금이라도 칠해져 있으면 절대로 틀린 게 되겠죠. 자, 이제 색칠한 거 보니까 A의 일부분이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부분이 칠해져 있잖아요. 여기 부분. 그래서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당연히 틀리게 보셔야겠죠. 자, 3번은요, B의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집합은 조금이라도 겹치면, 뭐, 어쨌든 이제 뭐, A라는 부분 중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합집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가 칠해져야 돼요. 어쨌든 합집합하면 뭐, 그 합집합 한 것도 다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B가 다 칠해져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전혀 안 칠해져 있죠? 그래서 B의 합집합도 아니고요. 일단 4번하고 5번은 C가 어쨌든 다 교집합이기 때문에 색칠되어 있는 게 어쨌든 C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4번, 5번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거 먼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이 녀석은 쌤이 연산법칙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해석을 할게요. A 교집합 B는 여기 부분인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이 되는데 근데 겹치는 건데 C랑 근데 여기는 칠해져 있는 거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는 거라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을 일단은 칠해보래요. 일단 A 교집합 B는 A랑 B랑 지금 부분집합 호환관계니까 B라고 하면 되고요. 결국에는 B의 여집합 교집합 C인데요. 와, 교집합의 여집합 보이시죠? 얘네 두 개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C의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의 여집합 보이시죠? 교의 여자. 그래서 C 빼기 B라고 해석해 주시면 C라는 부분에서 B라는 부분이랑 겹치는 걸 제외하니까 뭐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C 빼기 B가 되지 않을까 라고 간단하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집합과 차집합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하지만 쌤이 이제 대표적인 유형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 거니까 여러분들 좀 스킬이나 이런 거를 익혀서 여러분 거를 만들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